네, 안녕하세요. 롯데카드 CISO 이창국 상무입니다. 저는 2001년에 이제 현대카드가 처음 만들어질 때 그 IT 전산 개발자로 입사를 해가지고요. 2003년에 이제 그 감사팀에 전산 감사하고 관리 보안하고 물리 보안 그리고 일반 그 IT 보안 이쪽을 담당을 쭉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도 현대캐피탈 해킹 때 그때 이제 회사에서도 뭐 전환점이 되기도 했고 그때부터 이제 보안을 전담 업무로 수행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롯데카드는 작년 12월에 입사를 해서 지금 여기 계속 회사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김 회장이 이제 강용우 전문위원하고 저희는 거꾸로 저는 이제 전자금융 감독 규정을 이제 초기 때부터 해서 적용하고 디플로이하고 지금 현업들의 의견을 받고 계속 보완만 했었기 때문에 11년도 해킹 사고 14년도 쭉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거의 20년 넘게 지금 경험하고 그리고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힘든 부분과 좋았던 점 말씀하신 대로 해서 효과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에는 맞지만 지금은 틀렸다가 아니라 달라져야 되는 관점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익한 자리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의견이라든지 경험을 충분히 얘기를 하고 의사소통을 해서 좀 더 우리나라 금융이 좀 더 발전하는데 조금 더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 내용도 사실은 앞에서 했던 내용이랑 약간 중복되는 게 있어서요. 제가 이제 그 해당 발표문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축약하거나 내용을 보충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알겠지만 2003년 이후에 망블리 이후에 사실은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년도 코로나 위기를 딱 맞으면서 사실은 저희의 금융 환경 자체가 이제는 이제 비대면으로 활성화되고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대세가 되면서 완전히 바뀐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사실은 금융에서는 그 바뀐 세상에 대응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쉽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융회의는 옴니채널이나 원앱 정책으로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세상이 디지털화되는 환경하고 전략 자체가 많이 바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금융은 그거에 맞게 지금 변화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산탄데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현대캐피탈 카드 근무할 때 산탄데르가 저는 그렇게 큰 은행인지 모르는데 유럽에서 제일 큰 은행이었고 우리한테는 낯설지만 정말 큰 은행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은행도 지금 한 시스템의 80%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면서 실제로 그 금융산업에 대한 운영 정책 자체를 이제 클라우드 디지털 포메이션을 하면서 클라우드로 변환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을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망블리 정책에 따라 가지고 클라우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전환하는 데도 어렵지만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전환함에 따라서 실제적인 클라우드 환경에 있어서의 그런 유리한 점이라든지 비용 효과성을 못 보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바뀔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제 내용 기준으로 해서 물리적 망블리하고 이제 열거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이제 좀 극단적으로 제가 그 기재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물리적 망블리하고 논리적 망블리와 저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리적 망블리를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 두 개의 PC 단말을 분리를 하고 인터넷 PC가 아니라 저희 전산센터에 직접 수속하는 단말기에 예외사항을 두지 않았다면 물리적 망블리가 구성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더욱더 예외사항이라는 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외사항이 있다면 결국에 물리적 망블리도 관리적인 정책의 문제인 거지 이 물리적 망블리가 구성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조금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제가 이 롯데카드 오기 전에 모 반도체 회사 지금 일반 반도체 아니고 LED 반도체인데 전 세계 3위 규모의 그 반도체 회사에 잠깐 이제 보안팀을 세팅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이제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제일 먼저 봤던 게 방화벽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그 공장망하고 시스템망, 업무망 그리고 그 회사의 망은 모두 다 방화벽을 통해서 분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책을 그러면 방화벽이나 물리적 분리라든지 공장망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냐 해서 실질적으로 와서 봤더니 방화벽 정책을 한번 열어봤더니 앞에서는 뭐 프롬프트 뭐 이렇게 했는데 맨 아래에 NEN이라는 정책이 맨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 NEN 정책이 왜 들어가 있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보면
예외 정책이라는 것들이 이 NEH 정책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망불리냐 논리적 망불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정책을 실행하고 운영하면서 얼마나 정교하게 하고 관심 있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정책이 실행되는 게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그 논리적 망불리의 강점이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더 가미되면 사실 물리적 망불리에 대한 개념이 논리적 망불리로도 충분히 구현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적으로 활용도는 올라가면서도 정책을 통해 가지고 보완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자금융 감독 규정 해설서 54페이지에 있는 그림 사실 2만 올렸는데 그림 1을 보시면은 명확한 차이점을 아실 수 있는데 그림 1에서도 외부 통신망에 대한 인터넷 PC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통신망을 보면 방화벽 하나에 그 다음에 백본 스위치 바로 뒤에 이제 전산데이터 단말기가 이제 그림 1의 그림입니다. 결국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방화벽 정책을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지 이것들을 실제로 망 분리가 됐다고 해서 정말로 안전해내야 되는 문제는 실제로 그 회사가 얼마나 보안에 관심을 두고 그 운영 담당자가 얼마나 통제를 열심히 그리고 정책을 고도하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망분리 규제에 있어서 물리적 망분리는 앞으로 좀 더 변화하면서 실제로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디지털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는 근데 전산센터라고 갇혀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전산센터에도 그런 환경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좀 더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망분리 예외에 관한 사항 관련해서는 앞에서 이제 그 단계별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그 현황 이슈에 대해서 좀 열거주의로 제가 좀 해봤습니다. 사실 망분리 예외 사항은 이제 열거주의를 하면서 그 열거주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그 위험성이라든지 아니면 필요성에 대해서 정보보호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판단한 사항을 별표 7이라는 별도 규정을 15년도에 그 예외 사항을 주면서 규정을 해서 상세적으로 예외를 주면서 그 예외를 다시 규제하는 이중적인 통제 방안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자율적으로 정보보호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그 모든 규정들을 다 충족해야지만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보안팀이 회사를 위해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가이드하고 통제하는 부서가 아니라 이 규정을 지켰느냐 마느냐에 대한 판단하는 조직이 되어가는 그런 이제 이런 규정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외부 위협을 회사에서 얼마나 잘 통제하고 관리하느냐로 변화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규정들이 조금 발목을 잡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망분리 예외에 있어서 이제 필수적인 외부 기관이라고 지금 정의를 했는데 이제 15년대에 나온 가이드에 보면 뭐 금융보원, 뭐 금결원, 여신협회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몇 개 사이트만 예제를 들어놓고 이 여제의 기준으로 해서 예외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15년 당시에는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지만 사실은 19년도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예외 규정들이 디지털 금융 환경에 맞게끔 어느 정도 전자금융 서비스라는 관점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 맞는 그 예외 사항들이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예외를 검토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더 나왔어야 되는데 그 15년도에 나왔던 예외 규정에서 멈춰 있다 보니까 사실은 디지털 환경에 맞는 전자금융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못하는 그리고 시도를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불편하게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업 업무 과정에서 보면 사실은 클라우드 앞에서 산탄데르를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금융도 이제는 금융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외부 환경에서 각종 유틸리티나 펑션 그리고 각종 서비스들을 차용을 해서 써가지고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업들이 실제로 고객 경험을 앞서서 경험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고객이 다 경험한 다음에 고객들이 뭘 원하니까 이걸 바꿔야지 라고 후발주자로서 금융이 앱이 변화하고 디지털 정책이 변화하는 그래서 오히려 고객들은 이미 원하는 걸 다른 데서 다 얻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나중에 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핀테크라는 말을 듣는 시점에 이미 테크핀이라고 하는 말이 이미 즉 업계에서는 이미 생성화되어 있고 이제 미래에는 스타벅스가 금융산업을 좌지우지할 거라는 그런 우려 섞인 말도 조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런 망분리 규제로부터 비롯된 이런 규제 환경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제약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2013년 9월에 금융전산 망분리 가이드라인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두면 맨 아래쪽에 보면 참고로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지 않은 새로운 기술도 망분리의 기본 원칙에 벗어나지 않으면 적용이 가능이라고, 망분리를 처음 검토할 당시에 이미 새로운 기술이 발전될 거를 예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원칙 중심 그리고 목적 중심으로 해가지고 악성 코드의 방어라든지 유출에 대한 통제 부분들이 적용되면 어느 정도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물리적 망분리와 논리적 망분리 그리고 별표라는 15년도의 예외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처음 망분리를 검토를 했을 때 미래 산업에 바뀔 거를 예상을 해서 적었던 내용들이 조금 거의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토론회를 거치면서 이런 망분리 도입 취지에 진짜 도입 취지에 맞게끔 세상이 변화하고 고객이 변하고 금융 산업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맞게끔 취지가 변환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실제는 이제는 망분리의 개념이 물리 논리가 아니라 논리적 망분리에서 얼마나 디지털 환경에 맞게끔 현장의 그 개발 환경이라든지 현업의 업무 환경이 그거에 대응할 수 있게끔 망분리 예외 규정을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열어줄 수 있느냐, 그리고 망분리 대체 기술에 대한 것들을 유연하게 받아들여주고 먼저 검토해서 말해줄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현업 업무뿐만 아니라 지금 보안 환경에서도 보면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새로운 환경 그리고 새로운 보안 위협이라든지 인텔리전스, 앞에서 말씀드린 인텔리전스 같은 것들은 제로데이 어택을 비롯해 가지고 실시간성으로 그리고 계속 변화하는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언제 온프레임에 구축하고 보안 솔루션을 적용하고 POC하고 이런 환경이 아니라 정말로 유용하다고 생각하면은 세스 클라우드에 있는 보안 각종 솔루션이라든지 서비스들을 경험해보고 그 경험을 즉시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런 환경들이 글로벌 업체에서 먼저 다 적용하고 나중에는 저희는 국내에서는 그걸 오히려 세스 클라우드로 들어온 걸 홈프레임으로 전환하는 그런 비효율적이고 시간이 장기적으로 걸리는 그런 정책들이 운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변하기 위해서 현업 업무뿐만 아니라 보안 업무들이 고도화되고 현대화되고 디지털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규제가 오늘로 기점으로 해서 좀 더 예외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04년부터 전자금융 감독 규정을 보면서 그때는 정말 봐야 될 것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IT 개발 관련된 보안들이 많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현재 보안을 보면 정말 보안 용어를 습득하게 바쁘게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보안은 한 단계의 벽을 100m, 200m 하나 쌓는 게 아니라 50m, 60m의 벽을 10개를 쌓아놓는 다중보안하고 계층적인 보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제부터 해서 APT, XDR, 그리고 PC에 있는 EDR부터 해서 여러 가지 보안, 그리고 CQOS부터 해서 여러 가지 보안들이 다중적으로 계층적으로 쌓여져 있는데, 그런 보안 체계들에 대한 여러 금융사들의 노력들이 이런 것들에 반영돼야 되는데, 그 다중적인 보안을 한 군데서 막는 걸로 해서 모두 다가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금융사들이 조금 더 우리 핀테크나 테크핀에 맞서 가지고 조금 더 전향적으로 개발과 현업 업무, 그 다음에 보안 솔루션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연치 않게 이제 얘기 나오는 해킹 사건을 얘기 들으면, 저는 이제 11년도 당시에는 해킹 되는 회사에 있었고, 지금 현재에서는 14년도 해킹 된 회사에 있는 그냥 기관 한 명을 갖고 태어났는데, 제가 이제 보면서 지금 현재 이제 있는 일단 금융회사의 최소한 보안은 기존하고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제하는 보안이 아니라 업무를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안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보안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금융당국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걸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걸 좀 알게 됐고요.
지정호 CIS님이 말한 것처럼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많이 같이 공유하고 그런 자리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지원하고 발전하는 그 보안 조직으로서의 그 변모한 마음을 저희가 갖고 있다라는 거를 그 여러분들께 알리고, 그리고 금융당국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더 발전된 보안 환경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